안녕하세요. 전 대전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항상 이런저런 사연을 듣기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날도 오네요. 그동안 참 답답하게 살았는데 얼마 전에 그 모든 답답함을 사라지게 해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3살 많은 남편이 있어요. 결혼할 때부터 서로 아이는 안 낳기로 합의해서 아이는 없고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합의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남편과의 관계에 미련 두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제가 더 당당할 수 있었으니 말이에요. 저랑 남편이 결혼한 지는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귀게 됐고 늘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또 결혼할 당시에 시댁에서 아파트를 마련해 주실 수 있다고 해서 신접 살림에 대한 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7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남편은 열심히 직장에 다녔고 저는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생활했죠. 어차피 아이도 없고 둘만 살면 되니까 남편 벌이로도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결혼 기념일 날 남편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더군요. 나 이제 사업하려고. 어?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여태 직장만 다니던 사람이. 승진도 자꾸 밀리고 밑에선 창창한 애들이 치고 올라오지. 위에선 선배들이 찍어 누르지. 더러워서 더는 못 해먹겠어. 나도 그냥 사업이나 하려고. 뭐? 아니 그래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미 사표 냈어. 퇴직금도 받았고. 당신한텐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사무실 자리도 하나 받은 게 있거든. 내일 같이 보러 가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러나 싶어 걱정도 되고 날 놀리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다음날 진짜 남편은 출근을 하지 않았고 점심을 먹자마자 저를 데리고 한 오피스 건물로 가더군요. 그리고는 작은 사무실 하나를 보여줬죠. 여기가 이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베이스 캠프야. 기대에 벅차는 남편을 보며 참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미 사표를 냈다니 그걸 물으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아니 그래서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데 아이템은 있어? 아이템이랄 게 뭐 있나?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금까지 하던 거 해야지. 유통업이나 해보려고. 이게 회사 소속이면 월급쟁이밖에 안 되지만 내가 직접 하면 수입이 전부 다 내 거잖아. 언제까지 월급만 받고 살면서 만족할 순 없잖아. 안 그래? 당당한 남편의 모습에 말을 잃은 저는 일단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자신만만해하니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렇게 그 자신만만함은 정확히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통업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대출을 있는 대로 받더군요. 아니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아도 돼? 차라리 사업 접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게 낫지 않겠어? 내가 어떻게 꾸린 사업인데 그걸 그만둬. 안 돼. 난 절대 포기 못해. 그렇게 남편은 신용대출, 정부자금대출, 집담보대출까지 심지어 사금융까지 있는 대로 다 끌어다 쓰고 결국 망했습니다. 한 달에 내야 할 대출 이자만 200만 원에 달했어요. 그것도 이자만 그렇지 원금까지 같이 내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수준이었습니다. 당장 이자를 못 내면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그 이자를 내는 것조차 너무 힘든 일이었죠. 결국 저는 전업주부를 그만두고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나 경력이 단절된 여자를 누가 써주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집 근처 마트에서 캐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뿐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일해 겨우겨우 이자 메꾸며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과로를 해서 그런지 얼마 가지 못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당분간 일은 쉬는 게 좋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저는 결국 아르바이트를 줄였고 당연히 소득도 줄어들어 대출 이자를 연체하니
얼마 가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며 통보가 왔습니다.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였죠. 그때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싸들고 오신 어머님은 제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하시며 사정을 묻기 시작했어요. 아니 얘,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엄마. 신경 안 쓰긴. 내가 지금껏 평생 키워왔는데 네 표정 보면은 딱 봐도 모르겠어? 빨리 엄마 애간장 태우지 말고 어서 말해봐. 무슨 일인데? 사실은 그때서야 저는 친정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살다 보면 이런 힘든 일들도 한두 번 겪게 된다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라며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돈을 얼마 후 제게 주셨습니다. 아파트 구하면 또 김서방 사고 칠 수 있으니 절대 김서방 명의라든지 공동명의로 하지 말고 네 이름으로 해. 알았어? 그렇게 단단히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렇게 친정의 도움으로 현금과 부족한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로 해결해 제 명의의 아파트 하나를 겨우 마련했어요. 결국 대출 하나가 또 추가된 셈이었지만 그래도 발 뻗고 누울 자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게 남편한텐 독이 된 모양이에요.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던 남편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겐 사업이 망해서 백수신세가 되었죠. 그리고는 매일매일을 술로 살더군요. 저는 몸이 안 좋아도 어떻게든 대출이자 갚고 다시 일어서 보려고 아르바이트도 다시 늘리고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일만 하는데 남편은 그저 하루하루를 술로 살더군요. 제가 출근할 때마다 남편 밥을 차려놓고 나가는데 그마저도 안 먹거나 아니면 먹고 나서 식탁 위에 그대로 두는 모습에 정말 짜증이 솟구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손가락이 부러졌어? 밥통에서 밥만 푸면 되는데 그걸 못해? 왜 밥을 안 먹냐고. 밥은 무슨, 나한텐 이게 밥이지. 이거면 돼. 그러면서 남편은 옆에 놓인 술병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거실 꼴은 정말 말도 안 나오는 지경이었어요. 술병은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양말은 뒤집어진 채로 소파 위며 TV 밑엔 왜 들어가 있는지. 며칠 동안 피곤해서 집에 오면 바로 자러 들어가고 그랬더니 진짜 가관이었죠. 아예 술을 짝으로 사다가 밥 대신 먹는지 거실로 나오기만 하면 발을 디딜 때마다 술병이 걸려 넘어질 지경이었어요. 지랄 났다 지랄 났어 아주. 아, 이 랑구에? 취직이라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백수 건달로 살 거야. 남들 보기 쪽팔리지도 않아?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 정말이지 타격이 전혀 없더군요. 이제 와서 누구 밑에 가서 어떻게 일하냐? 사장님 소리 듣던 게 엊그젠데 당신 능력 좋잖아. 이렇게 집도 턱턱 해오고. 이제 내가 주부하지 뭐. 여자만 주부로 살란 법 있나?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개소리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저는 거실 바닥에 늘어져 있는 남편을 발로 한 대 뻥 차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가 맞을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희죽희죽 웃으며 그새 잠들었더라고요. 그 꼴이 어찌나 꼴 보기 싫던지 그 뒤로도 달라질 건 없었어요. 하루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직장 동료들과 간단하게 술을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간 날이었는데 웬일인지 남편이 집 앞에서 서성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마누라가 늦게까지 안 오니까 걱정은 됐나 보네 싶어서 기특하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한 마음에 한달음에 다가가 팔짱을 탁 하고 꼈습니다. 나 걱정돼서 나왔어? 으이그 날도 추운데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있어? 얼른 들어가자. 내가 따뜻한 커피 타줄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응? 뭐가 아니야? 술 떨어져서 요 앞 가게 갔는데 돈이 없어서 일단 외상으로 하고 왔거든? 당신 오면 바로 준다고. 가게 문 닫을 시간 다 돼가니까 얼른 가서 돈 좀 내고 와.
오늘 안에 안 주면 앞으로는 외상 못할지도 몰라. 그 인간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던 건 제가 아니라 제 지갑이었더군요.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저도 창피한 건 아는지 할 말만 하고 쑥 들어가 버리는 뒷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걸 죽일까 살릴까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일단 외상했다니까 돈은 줘야지. 그래서 근처 가게에 가서 외상값을 갚아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소파에 누워 오징어나 씻고 있는 그 인간 모습을 보니 어찌나 속이 터지던지 앞으로 외상 같은 거 하지 말라면서 식탁 위에 5만 원짜리 2장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에도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게 전혀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매일매일 술로 지새웠고 제정신인 때가 있기는 한 건지 싶을 정도로 늘 취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그나마 다행이죠. 집에만 있다고 어찌나 안 씻는지 퇴근하고 와서 집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꼬리꼬리한 냄새가 진동하곤 했어요. 아우 씨 진짜 냄새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진짜. 당신 언제 씻었어? 마지막으로 씻은 게 대체 언제야? 이 냄새나 죽겠으니까 좀 씻어. 아 집에만 있는데 누구한테 잘 보인다고 씻으래. 그것도 다 낭비다 너.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야. 물 아껴 써야지. 안 그래?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왜? 아주 똥도 모았다가 물 내리지? 오 그거 괜찮은데? 우리 오늘부터 해볼까? 진짜 혐오스러웠어요. 머리는 떡져가지고 까치집이 져있고 옷에는 김치 국물이며 치약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죠. 옷을 얼마나 안 갈아입은 건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얼굴은 기름이 지다 못해 뾰루지가 덕지덕지 올라와 있지. 진짜 한숨밖에 안 나더군요. 좀 씻으라고 좀. 나 진짜 진심으로 지금 당신이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거든. 법원 가서 제가 안 씻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소리 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씻어. 머리도 2번 감고. 남편은 그제서야 투덜거리면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저는 남편이 씻는 동안 집안을 치우며 페브리즈를 몇 번이나 뿌렸는지 몰라요. 술 냄새에 몸 냄새까지 온갖 냄새가 벽지까지 다 스며든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서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걸레로 가구를 박박 닦고 페브리즈를 온 집안에 쏟아붓듯 하고 나서야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깨끗한 모습을 도대체 얼마 만에 보는 건지 기억도 안 나더군요. 얼마나 머리를 안 감았으면 머리 한 번 감았다고 화장실이 온통 머리카락 천지가 되어 화장실 청소만 1시간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씻었다는 그 사실 하나에 저는 묵묵히 또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한창 그렇게 실랑이 하고 청소까지 하고 나니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네, 어머니, 웬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아유, 네가 요새 뭐 나한테 관심이나 있나? 며느리 전화 기다리다가 목 빠질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했다. 뭐 어쩌겠니? 목마른 년이 우물 파야지. 가시돋친 말에 짜증이 살짝 났지만 저는 최대한 화를 참고 나긋나긋하게 답했어요. 아, 죄송해요. 요즘 정신이 좀 없어서 안부 전화 드린다는 걸 깜빡했어요. 앞으로는 전화 자주 드릴게요. 네 나이에 벌써 깜빡깜빡하면 어쩌니? 네 서방은 잘 지내지? 사업은 잘 되고? 우리 아들은 뭘 해도 똑부러지게 하는 놈이라 내가 걱정은 안 하는데 네가 내조를 잘하고 있는지가 걱정이다. 당신의 그 잘난 아들 지금 사업 망해서 백수 꼬라지로 살고 있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또 참았어요. 아, 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조만간 한번 내려갈게요. 됐다, 내려올 거 없어. 할 말도 있고 해서 모레 내가 갈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네? 뭐래요?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고요? 공주에서 대전까지 혼자 오시게요? 왜? 내가 뭐 못 갈 때라도 가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 알고 사업하는 사람은 자고로 집안이 편안해야 하는 거야. 내조 열심히 해라. 남자 사업은 여자 하기에 달린 거야. 알았어?
네.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나니 또 열불이 나더군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겨우 쉬는 주말인데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올라오면 난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씩씩거리며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술병이 나뒹구는 거실 중앙에 턱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낄낄거리며 TV를 보고 있더군요. 역시나 술과 함께 말이죠.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 마신 맥주 피처 페트병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걸 손에 들고 있는 힘을 다해 남편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마음 같아선 소주병으로 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아, 뭐야 갑자기. 뭐? 내가 속이 터져서 그런다. 속이. 모레 어머님 오신다니까 그때까진 술 좀 그만 마시고 제정신인 상태로 좀 있어봐. 어머님한테 이런 걸 보일 수는 없잖아. 당신 자존심 생각해서 사업 망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 꼴 보시면 어머님이 참 좋아라 하시겠다. 엄마가? 엄마가 갑자기 왜? 그걸 내가 알아. 뭐 할 말이 있어서 오신다는데 어쨌든 이 지긋지긋한 술병들 좀 죄다 갖다 버리고 내가 어머님한테 다 얘기하는 걸 보기 싫으면 알아서 잘해라. 어? 저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딸그락딸그락거리며 술병 치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집안을 쓸고 닦고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니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터미널로 데리러 나오라고 하실 텐데 웬일인지 그날은 알아서 저희 집까지 혼자 오셨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쎄했죠. 시어머니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무슨 자석처럼 남편에게 달려가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아들 꼴이 이게 뭐야. 아주 반쪽이 됐네 반쪽이. 남편 뺨을 어루만지며 세상 애틋하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헛웃음이 나오려고 해 참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쪽을 휙 노려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너는 도대체 애 밥을 먹이는 거니 마는 거니? 못 본 사이에 애가 반쪽이 됐잖아 아주. 아휴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솜씨 발휘 좀 해봐야지. 예, 넌 나가서 장 좀 봐와라. 싼 거 사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 유기농, 친환경 그런 좋은 걸로 좀 사와. 목록은 내가 써주마. 저는 그대로 등 떠밀리듯 마트로 향했습니다. 채소 주름 하나까지도 확인하는 시어머니 성격에 대충 사갔다가는 절 쥐잡듯 잡을 게 뻔했죠. 그래서 재료 하나하나 유기농 코너에서 고르고 고기는 제일 좋은 걸로 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사갔습니다. 한 끼 밥 차리는 재료 비용이 20만 원 돈이 들어가더군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무이자 3개월 카드를 긁고는 집으로 향했죠. 낑낑거리며 장바구니를 들고 간 저를 기다리는 건 참 기괴한 풍경이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노인이 40을 훌쩍 넘긴 아들 귀를 파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한테 눈이 침침하다 명품 안경 좀 맞춰줘라 하시던 분이 아들 귀 파줄 눈은 있으셨나 봐요. 어머니 장 봐왔어요. 저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기척을 냈고 시어머니는 그래 재료 손질 좀 해놔라 하며 남편을 허벅지에 눕힌 채 깔깔 웃고 계시더군요. 모자 사이가 어찌나 다정해 보이던지 정말 반품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허리 부러지게 재료 손질을 다 해놓고 나니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오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하마 냄비나 하나 더 꺼내봐. 시어머니는 참 특이한 분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전기밥솥이 있어도 그런 건 다 믿을 거 못 된다면서 꼭 냄비밥을 고집하셨거든요. 층층이 나뉘어 맛도 없는데 어머님이나 남편은 그 밥을 맛있다고 꼭 2그릇씩 꼭꼭 비웠고요. 익숙했기에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며 냄비 하나를 꺼내드리고 거실 소파에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잠시라도 쉬는 꼴을 못 보는 시어머니는 예, 그냥 그렇게 앉아있으면 엉덩이만 퍼진다. 못 써. 청소라도 해. 할 거 없으면 네 서방 어깨라도 좀 주물러 주던가 하시더군요. 죽어도 백수 남편 어깨 주무르는 짓을 못하겠어서 빨래할 게 생각났다며 베란다로 나가 한참을 버티다 나왔습니다.
와서 밥 먹으라는 소리에 나가서 보니 식탁이 거의 부러질 지경이더군요. 무려 팔첩반상을 떡하니 차려놓고 의기양양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왜 지가 어깨를 으쓱거리는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밥만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 니들 요즘 사업 잘 되지? 아니, 민정이가 갑자기 시집을 가겠다는데. 민정이 시집 간대요? 와, 그 기집애 평생 시집 못 갈 줄 알았더니 그 성질 더러운 애를 데려가는 남자가 그래도 있나 보네. 남편은 밥을 우걱우걱 먹으며 한참을 웃더군요. 잘된 일이라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쪽이 조건이 참 좋아. 학교에서 선생님 한다 그러고 집도 사돈댁에서 다 해주신다 그러더라. 아, 그럼 우리도 기본은 해서 보내야 하지 않겠어? 누구처럼 몸만 쏙 들어올 순 없잖니. 시어머니는 저를 흘깃 쳐다보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이 집에서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시집 올 때 예단 마음에 안 들게 했단 이유만으로 도대체 몇 년을 우려먹는 건지. 그래서 저도 가시돋친 말로 대답했어요. 뭐 좋은 거 해서 보내면 좋죠. 시집가서 괜히 예단 못했네 어쨌네 하면서 눈칫밥 먹을 일도 없고. 그게 시집살이지 뭐가 시집살이겠어요. 요즘 세상에.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또 흘겨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니들이 1,000만 원만 해줘라. 이제 와서 내 노후자금에 손댈 수는 없잖니. 내가 이 나이 먹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지가 모은 돈이 한 3천 있다니까 니들이 1,000만 원 보태주면 그걸로 혼수랑 예단이랑 기본은 해갈 수 있지 않겠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어머님, 저희 그런 돈 없어요. 아니, 없기는 왜 없어? 네가 왜 난리야? 돈은 내 아들이 다 버는데 사장님 오빠 두고 있으면 동생도 그 정도 덕은 볼 수 있는 거지. 가만 보면 넌 참 애가 매정해. 항상 형제끼리 네 거 내 거 나누는 거니 지금? 돈 1,000이 뭐 그렇게 큰 돈이라고 그거를 못 해준다고 시애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남편은 가운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저는 코웃음이 나더군요. 사장님 오빠 좋죠. 근데 그 사장님 오빠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뭐? 뭐가 없어져? 이 인간 사업 망한 지 벌써 1년이에요. 1년 동안 백수 건달 생활하면서 술에 찌들어 살아서 돈도 저 혼자 벌고 집안일도 다 저 혼자 했어요. 근데 1,000만 원이 어딨어요? 1,000만 원이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저희한테 뭐 맡겨주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사업이 망했다니. 그러더니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남편 얼굴을 보고는 다시 저한테 다그치더라고요.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로 그렇게 남자 기죽이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 결혼할 때 내가 집도 해줬는데 그까지 1,000만 원이 대수야? 그때 못한 예단 지금 한다 생각하면 될 일을 가지고 정 안 되겠으면 이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 그럼 될 거 아니야. 저는 기가 막혀서 한참 웃다가 대답했어요. 그 집이요. 어머님 아들이 사업자금 한다고 대출 다 끌어다 써서 이미 경매 넘어간 지 오래예요. 이 집도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시고 제가 대출 받아서 마련한 거고요. 당신이 말해봐. 그래 안 그래?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잘 됐네. 그럼 네 이름으로 대출 좀 내면 되지 않니? 아니면 너희 부모님한테 이제라도 예단비 좀 달라고 하든가. 엄마 말대로 해.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전세자금 대출 말고 장모님이 보태주신 돈 있으니까 대출 좀 나오지 않아? 잘난 남편 두고 살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고 말고. 네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남편을 만나? 그래도 우리나 되니까 너 같은 거 받아서 한 식구로 살고 있는 거지. 남편은 옆에서 거들고 시어머니는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정말 정상적인 대화라는 게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 순간 정말 모든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한마디를 해줬죠.
정말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기 어머님, 그럼 그 잘난 얼굴 반납할게요. 이혼한다고요. 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남편을 만나겠어요. 전화 되니까 여지껏 데리고 살아줬지. 저 지금 나가면 이 인간보다 훨씬 더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이혼이 요즘 흠이나 되나요? 올라오길 잘하셨네요. 가시는 길에 그 잘난 아들 데리고 가세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당황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면상에 대고 얘기했죠. 양심이 있으면 너도 알 거야. 이 집에 네 집은 단 1%도 없다는 거. 그리고 빚은 다 네 명의로 돼 있으니까 우리 헤어지면 빚은 다 네가 갚는 거고. 잘 됐네. 이제라도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너 같은 백수건달 알코올 중독자 말고 새 사람 알아볼 테니까 넌 네 엄마 데리고 이 집에서 꺼져. 들어온 네 짐들은 다 공주 어머니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냄새가 하도 나서 어디 벼룩시장에 내놔도 누가 사가겠냐? 너? 너?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아이고, 이래서 가정교육 잘 받은 며느리를 들여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어. 며느리년이 내 금쪽 같은 아들 잡아먹는 꼴을 보게 생겼네. 아이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바닥에 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 인간은 내 남편이 아니니까 그쪽도 시어머니 아니고 아줌마네요. 그쵸? 그래도 예정 생각해서 하룻밤 재워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너무 속이 뒤집혀서 말이야. 그냥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 잘생긴 아들 얼굴 뜯어먹으면서 사시는 것도 괜찮겠네. 우리 집에선 적어도 이렇게 책임감 없이 살라고 가르치진 않았거든요. 그 집구석은 자식 교육 이렇게 시키나 봐요. 잘난 아들 얼굴 뜯어먹으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부디 다른 여자 데려다가 또 고생시키지 말고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네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그대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끌고 현관문 쪽으로 갔습니다. 다 쫓아버리고 짐가방만 던져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살살 기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고, 얘, 왜 이러니? 왜 이래? 너 착한 며느리였잖아. 이런 애 아니었잖아. 그래, 네 남편 사업이 망해서 속상한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해해. 내가 1,000만 원 포기할 테니까 너도 그만 화 풀어. 네가 이렇게 우리 쫓아내면 우리는 어쩌니? 그래 여보, 한 번만 봐줘. 어? 나 이제 술 안 마실게. 진짜야. 약속할 수 있어.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내가 널 믿느니 지나가는 똥개를 믿겠다. 그냥 우리 여기서 그만두자. 나 당신한테 미련 없어. 난 진짜 최선을 다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당신 어르고 달래고 내가 일해서 먹여 살리고 다 해봤는데 당신이 변한 게 있어? 취직 자리 한번 알아나 봤니? 지 식구도 못 먹여 살리는 게 무슨 가장이라고.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렇게 우쭈쭈 해주는 네 엄마랑 가서 둘이 살라고 그냥. 나 고생 그만 시키고.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취직 자리 당장 알아보겠다. 다시는 돈 달라고 안 하겠다. 정말 별의별 약속을 다 하면서 말이에요. 한참 생각을 정리하다가 저는 한 번만 용서해주는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서류에 도장 찍어. 어? 아니 여보, 이혼은 지금 이혼하자는 게 아니야. 그럼 당신이 다시 백수건달로 돌아오거나 어머님이 다시 한번 나한테 예단 어쩌고 하면서 무리한 부탁하면 그 길로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 접수해버릴 거야. 그니까 지금 도장 찍어. 그 서류는 내가 갖고 있을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눈빛을 주고받더니 잠시 후 알겠다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그 길로 인터넷에서 이혼 서류를 뽑아 제 인적사항, 남편의 인적사항을 적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말이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네.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뭐 믿고 다시 이 사람이랑 살겠어요?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뭐라 말은 못하더군요. 그럴 만도 하죠.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당장 아들이 빚만 잔뜩 지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별 수 있나요?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간섭이나 예단 타령도 쏙 들어갔고요. 시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알아서 결혼도 하고 혼수도 분수에 맞게 해가더군요. 남편은 자기 친구 가게에서 배달 일하며 지내고 있고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른다며 술은 입에도 안 대고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만 같으면 뭐 앞으로도 그냥 살아도 되겠다 싶은 정도랄까요? 위기감을 느꼈는지 요즘 들어 남편이 자꾸 애 하나 가지자길래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서류 접수하러 간다고 했더니 그 말도 쏙 들어가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댁, 시어머니, 남편, 정말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항상 굽신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해져야죠. 내 인생에 그 사람들 끼워준 게 누군데 하고 말이에요. 할 말은 하고 때로는 하도 내야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오늘부터 하시고 열받는 일 있으면 당당하게 화도 내면서 지내시길 바래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인생이 편해집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